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금맥이 될 수 있는 곳, 중심에서 변방이 아닌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어주는 일자리 교통망 지역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죠. 강남의 입지를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신경망 같은 교통, 스카이캐슬 같은 교육, 손에 닿을 정도로 편리한 생활 인프라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강남의 유일한 입지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강남의 입지를 제일 견고한 성처럼 무너지지 않게 쌓아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다양한 비즈니스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법인 회사가 벌집처럼 몰려있는 곳이 강남이죠. 이곳에서 누가 일합니까? AI가 아니라 사람이 일합니다. 비즈니스 입지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동인구가 밀물과 썰물처럼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된 겁니다. 이러니 강남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력군이 강남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강남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강남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력들은 거미줄 같은 교통망을 이용해서 강남의 접근성을 높이게 되죠. 이런 이유로 강남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강남에 54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날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비즈니스 인력군은 거의 8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강남의 가치는 일자리 교통망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녹이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굳이 닦아주지 않아도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강남은 서울 삼성동에 현대자동차 사옥 GBC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에 근무하게 될 비즈니스 인력군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동 지하대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여기는 삼성역과 봉은사역까지 지하를 아래로 7층까지 파고 들어가는 대공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깊이 파는 이유는 바로 교통망 확충이 이유겠죠. 복합 환승센터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유동인구는 지금의 숫자도 가볍게 눌러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개발 호재들이 눈사람을 만들듯이 그 덩치를 키워가게 되면서 강남의 가치는 더 이상 다른 곳과 키재기를 거부할 수 있는 더욱더 지존의 자리를 굳혀갈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앞으로 올라갈 예정인 강남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강남 이외의 지역에도 얼마든지 아파트 가치의 금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맥이 될 수 있는 기준, 바로 비즈니스 교통망입니다. 중심에서 변방으로 가던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강남 같은 중심은 이제 움직일 이유가 없어졌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꿀을 채집해서 들어오는 일벌처럼 강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는 라인을 찾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 교통망이 생기게 된다면 그 자체가 금맥이 될 수 있는 입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강남의 중심 비즈니스 지역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역 지나는 라인, 9호선과 2호선, 분당선, 그리고 GTX A 노선과 C 노선을 잘 염두에 두면서 변방이라도 중심으로 가는 전철역이 얼마나 잘 연계되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향후 입지도 금, 은, 동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서울 아파트의 입지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라인과 연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서울 아파트 어느 곳이 금맥이 될 수 있는가는 철저하게 일자리 수요와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울 중심에 있어도 성장이 제한된 곳이 있어요. 그러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서울의 금맥이 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심을 향해서 돌파구를 뚫어서 전철이 그곳을 향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생기는 곳이 유리한 곳이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당시 지하철만 뚫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통망이 비즈니스 산업군이 몰려있는 곳으로 향해 있을 때 향후 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를 보면 이곳의 가치가 급등을 해서 강남한테 되더라도 일방적으로 터지지 않을 수 있는 입지의 맷집을 가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생활 인프라? 쏘쏘합니다. 학군? 별로 그닥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한 학원이 그렇게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학군과는 애매한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용성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성이 아닌 성을 쌓았을까요? 그 이유는 교통 때문에 그래요. 마용성은 한마디로 중심으로 가는 교통 입지가 꽤 괜찮은 곳입니다. 비즈니스 유동인구가 중심에 있는 일자리로 진입해 들어가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용성의 가격은 가슴이 덜컥 내려갈 정도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젊은 층이 다수 강남이 아닌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된 것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마련한 아파트가 향후에 더 높은 가격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금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루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지만
애들 교육 때문에 학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약간은 다른 곳보다 떨어지는 교육 입지 극복을 위해서 잠시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다 더 좋은 학군으로 라는 기치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심장에 새겨진 교육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자리 교통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군까지도 생각해서 이곳에서의 내 집 마련을 미루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영등포도 대안이 됩니다. 이곳 역시 비즈니스 교통망이 좋은 곳이죠. 5호선, 9호선, 신안산선, 서부선 등등 좋은 교통 신경망과 더불어 앞으로의 교통 호재도 풍부합니다. 대부분 영등포 하면 낡았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워낙에 서울에서도 저평가를 받아왔던 부분이 있는데 신길동에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됐죠. 동네가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칙칙하게 보였던 신길동은 정말 동네 이름대로 홍길동이 아니라 신길동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가 아주 풍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주로 방송사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죠. 그 막대한 대지 평수로 어필이 되던 곳 아닙니까? 지금 상주에 있는 건물들 다 들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다른 용도의 건물들이 들어선다면 여의도는 정말 국제적인 구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35층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상업시설, 비즈니스 산업군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향후 서울 아파트의 금맥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여의도가 아닌 여의주를 입에 물고 비상할 수 있는 입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서울의 북쪽 노원과 도봉, 상계, 중계는 어떻습니까? 입지적으로 볼 때 서울의 중심과 가장 멀리 떨어진 외로운 독도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노원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많은 주거지역 아닙니까?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된다면 그 사이즈 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GTX-B, C 노선이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노원은 변방의 끝자락이 아니라 대규모 주거단지를 품고 있는 중심으로 직행할 수 있는 가장 규모 있는 변방, 그것도 가치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입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상계동 역시도 아파트 연세가 30년이 넘어가는 곳이 많아서 재건축의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리게 될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금맥이 될 수 있는 곳은 이제 중심에서 변방이 아닌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라인, 즉 일자리 교통망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금의 가치가 14, 18, 24K로 나눠질 것입니다. 입지의 가치는 이제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가치가 태양처럼 꺼지지 않고 빛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블랙홀처럼 빛이 한 자락도 빠져나오지 못해서 꾸물거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서울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집을 마련하실 때 다른 어떤 요소보다 일자리 교통망, 비즈니스 라인과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서울의 어느 곳이 요지부동 그 가치가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쌓여가는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을 공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종의 스토리라 생각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시면 결정적인 순간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본능적인 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코 부동산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치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부동산은 한 사람의 경험이 총체적으로 쌓여서 그 경험의 지팡이를 두들겨 가며 길을 가는 여정보다 같습니다. 실수할 수도 넘어질 수도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만 틀리지 않았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여정이 꼭 성공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